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33년 전인 1984년 보안사에 불법 연행돼서 45일 동안 가혹한 고문을 받은 제1동포 윤정헌 씨, 이른바 제1동포 간첩단 조작 사건입니다. 재심을 통해서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재심 재판에 당시 고문했던 수사관이 나와서 나는 고문하지 않았다라고 줄곧 주장했답니다. 위증 혐의라고 고소했고요. 지난 13일 바로 그 전 수사관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답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수사관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이라는데 지금 담당 장경욱 변호사의 설명 들어봅니다.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984년 그 사건 조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제1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네. 네. 몇 명이나 연루가 됐었죠 그때? 지금 윤정헌 씨는 혼자. 네, 공범이 없습니다. 어떤 고문을 당했답니까? 저희가 보안사의 서빙고 부실은 유명한데 장지동 부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실이라고 해서 예. 이제 2층에 철제 의자가 있고 이게 지금 지하로 이렇게 꺼지게 돼 있습니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예. 철제 의자에 이제 묶어서 몽둥이로도 때리고 이제 내려가게 하면서 뭐 쥐도새도 모르게 한강물에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 예. 또 철제 의자에 이 수건 같은 걸로 덮어씌우고 물고문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야만적인 뭐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문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간첩으로 그래서 실제 복역을 한 거죠. 네네네.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거의 4년형 살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에서 이걸 조사하고 그다음 재심까지 가서 무죄 확정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재심에서 무죄 확정까지 된 거는 이 재심 재판부들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이렇게 다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바로 그 재심 재판에 당시 고문했던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 지금 고모 씨라고 알려졌는데 고모 씨라고 할 필요 없이 실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천이라는 아주 보안사에서 악명 높은 고문 기술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검찰의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또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예. 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고문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허위 증언을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재심 무죄 확정된 이후에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모해 위증죄로 고소를 했고 뒤늦게 위증죄로 지금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 고문 당한 윤정헌 씨는 바로 그 고병천 씨라는 분 얼굴을 보니까 알아보겠답니까? 네, 과거사 위원회에서 당시에 보안사에서 근무한 수사관들 얼굴들 사진들을 다 무작위로 해서 보여줬을 때 정확히 특정을 했고 어느 사람이다. 가담한 사람 3명의 얼굴 그중에 고병천 씨가 1명입니다. 네. 그런데 그 고문한 거를 가지고 형사처벌할 수는 없나요? 그건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네. 지금 이런 고문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윤정헌 씨는 재판에서 위증한 걸로 고소한 게 2012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검찰에서 왜 5년이나 시간이 걸린 겁니까? 게다가 지금 보도를 보면 그 위증죄 공소시효 마감 딱 이틀 앞두고 검찰이 기소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아이러니한 게 지금 저희가 고소를 했을 때 이 사건을 담당한 곳이 공안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분 같은 경우는 저하고 국가보안법 사건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고소가 됐을 때 저도 기대를 안 했지만 열심히 안 해왔고 제대로 늑장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중간에 예. 그 고병천 씨 개인을 상대로 해서 또 민사 배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형사 사건보다 민사 배상이 먼저 저희가 그 위증이 인정이 되었고 네. 그 판결을 서까지 해서 제출했는데도 늑장 처리를 하다가 위증죄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시대가 변한 그런 면피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사 배상은 뭘 가지고 배상 요구한 거죠? 역시 위증죄. 위증으로 인해서 내가 뭐 위자료를 달라. 네네. 그래 그걸 법원에서 다 인정받았다고요? 네. 1심 승소 판결을 했는데 그 고병천 씨가 항소를 하지 않고 네,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계속 시간만 끌었다. 네네. 참. 기소됐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금 위증죄 특히 최근에 국회에서의 국정농단 관련 위증죄 관련해서 실형도 선고되는 이런 분위기에 봤을 때 이 사건은 단순 위증죄가 아닙니다. 사실 고문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핵심은 고문 가해자가 얼마나 반성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지켜볼 것이고요. 반성을 하지 않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실 직고하지 않고 계속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엄한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고병천 씨로부터 고문을 받은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연락 오셔서 그 꼭 방청하겠다, 그 재판을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그 피해자들이 고병천 씨가 어떤 식으로 이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지켜볼 예정입니다. 재심에서 수사관의 위증 책임을 물어서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과거 수사기관의 어두운 역사 이런 거 생각하면 비슷한 사건 또 있지 않겠어요? 그 재심에서 증언 관련 위증죄는 이 사건이 처음이고요. 네. 과거에 그 양천구청장 추재엽 씨는 선거 과정에서 그 상대방 후보 진영에서 또 과거에 추재엽 씨가 보안사에서 고문한 경력을 이제 선거 과정에서 알리자 자기는 고문한 사실이 없다라고 오히려 상대방을 여러 가지로 고소도 하고 이렇게 했는 사건에서 무고죄, 또 뭐 위증죄 이렇게 해서 실형을 받은 그 사건 역시 직접 고문으로 처벌한 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공방 과정 중에 고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처벌받은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고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이게 진짜 급한 과제로군요.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경욱 변호사였습니다.